여러분들 손가락과 손목, 팔꿈치, 어깨는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죠. 근데 날개뼈와 갈비뼈 사이에 견흉관절을 따로 움직여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위치도 낯설고 평소에 써본 적이 없어서 감각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잘 움직일 수 있는데요. 특히 어깨 통증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이 날개뼈 관절이 아예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 때마다 어깨나 가슴 근육만 과도하게 써서 무리가 될 수 있죠. 오늘은 이 날개뼈의 감각을 깨우는 방식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쉽게 견흉관절의 위치를 찾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견흉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등 뒤에 견흉관절 공간을 인지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찾아볼 겁니다. 일단 견흉관절을 그냥 인식을 할 때 이 손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 저희는 앞쪽에서 찾을 건데 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왼쪽 쇄골의 정중앙에 대보세요. 그냥 가볍게 대보시면 되고 꽉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은 이렇게 흉곽을 대고 있는 거고 쇄골의 정중앙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견흉관절은 앞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만지는 흉곽의 연장선이 결국 날개뼈의 회전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손가락을 댄 부위, 이 몸통을 움직여 볼 겁니다. 예전 영상 정거근 운동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필수로 시청하라고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월슬라이드를 변형한 방식들을 말씀드렸죠. 그거랑 비슷하게 해볼 겁니다. 이전에 변형된 월슬라이드 방식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때도 팔의 위치를 내가 편한 위치대로 각도를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벽에 수건을 대고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그냥 팔을 유지시켜 놓고 몸통을 움직여 볼 거기 때문에 수건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한 위치들을 한번 잡아 보시고요. 여기서 팔꿈치나 어깨 관절은 그냥 유지하려고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쇄골 중앙에 살짝 아래에 놓으라고 말씀드렸고 내 손가락은 겨드랑이 사이에 이 흉곽 쪽에 가볍게 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몸통을 움직여 볼 건데요. 살짝 앞뒤로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 관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가슴 근육이 너무 움직이면 이분들은 안 맞는 각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위치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팔을 유지시켜 놓고요. 저희가 이 몸통을 움직인다 라고 했잖아요. 고관절을 살짝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식으로 몸통을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고관절에 힌지를 쓰는 방식인데 이때 고관절을 써서 그냥 몸통 전체를 앞뒤로 조절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저희는 팔꿈치나 어깨 관절을 쓰진 않을 거고 몸통을 움직임으로써 견흉관절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견흉관절은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좀 감이 안 온다라는 분들은 여기를 유지시켜 놓고 몸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견흉관절이 조금 직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어깨 관절이 너무 아프거나 팔이 많이 저리다 라는 분들은 사실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평소에 이런 견흉관절을 움직여보지 못했던 분들은 굉장히 뻣뻣하고 이 정도 각도도 못하고 요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몸통을 통해 견흉관절을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나중에는 이 방식으로 몸통을 움직여서 약간의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됩니다. 체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고요. 이런 견흉관절의 움직임에 익숙해진다면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변형된 월슬라이드 이 방식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을 유지시켜 놓고 몸을 움직여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씩 스트레칭 겸 활성화시켜 보는 겁니다. 초반에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아예 인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한번 뒷모습을 촬영을 해보세요.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어도 뇌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써왔던 그런 움직임 패턴들이 아니기 때문에 뇌에서는 그런 감각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 노출을 해야 뇌에서는 데이터를 쌓고 나중에 감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감각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서 이런 움직임들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변형된 월슬라이드도 전혀 무리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쪽에서 쓰는 방식이 동원 순서를 바꾸는 훈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상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냥 범위를 조금 제한해 놓고 안정성 근육들이 먼저 쓰일 수 있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공동수축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지치고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초반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을 익히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써왔던 잘못된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해보시고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